마지막 3프로 미국 투어.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하세요. 자, 먼저 글로벌 시향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도 좀 많이 힘들었죠? 네. 뭐 어제는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오늘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밤은 그러니까 엊그제보다는 네. 나았습니다. 그래요? 어젯밤보다는. 어. 왜냐하면 그래도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슈퍼위크드 이슈들이 그래도 간밤에는 뉴욕 증시 자체는 조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일들은 많이 일어났지만 네. 뭐 미중 그 협상도 우리나라에서 했고, 그쵸? 그리고 치맥 파티도 우리나라에서 했고. 아니, 또 저는 진짜 처음에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 깐부치킨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 깐부치킨은 네. 대체 얼마짜리의 그 홍보 효과를 받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어. 장소 삼성동에서 이제 엔비디아 행사가 있어서 그 근처에서 뭐 한잔하고 뭐 거기 가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예. 무슨 마치 어디 영화 속 한 그러니까요.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네. 뭐 아무튼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나라에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는 딱히 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 중이고 이러니까 네네. 예, 딱히 뭐 일어난 일들이 없었는데 간밤에 어쨌든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맞아요. 그 시장 하락한 이유는 일단 이슈가 크게 없었고 이슈가 없으니까 그 전날에 있었던 이슈들의 여파를 많이 받았어요. 아. 예를 들면 메타. 메타 실적 안 좋았죠. 네네. 그러면서 급락을 했죠. 10% 넘게 하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FOMC 결과가 막 썩 그렇게 기분 좋은 결과는 아니었잖아요. 12월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그쵸. 이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미중 협상 결과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뭔가 서프라이즈를 주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블랙웰 같은 것들을 혹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얘기 안 했다라고 네.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시장에 마중물이 없네. 예, 그렇게 쭉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장 끝나고 이제 반전들이 하나씩 일어난 거죠. 반전. 예. 그러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밤사이 지수는 또 얼마나 하락했고 이슈들이 뭐가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볼까요? 네, 3대 지수 하락했고요. 러셀 2000까지 다 하락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입니다. 뭐 그냥 시장에 거의 뭐 코마 상태였어요. 뭐 숨은 쉬나 싶을 정도로 코마 상태. 계속 그냥 하락만 줄곧 하락만 하다가 줄줄줄 내려갔죠. 이러다가 끝이 나버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들어 올려줄 만한 긁어줄 만한 이슈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딱히 그 이슈 메이커들이 미국에 있지도 않고 네. 이럴 때 뭐 일론 머스크라도 한마디 해주지. 요즘 좀 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조용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AI가 참 아팠죠. 이거는 이 모든 원흉은 메타입니다, 메타. 메타 때문에 사실 구글도 이럴 일이 아니었거든요. 실적 너무 좋았는데 구글의 주가가 2% 밖에 못 오른 거예요. 5% 넘게 급등을 하다가 장중에 그걸 다 깎아 먹어버렸고 반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뭐 아마존, 테슬라 뭐 딱히 죄 없는 종목들도 다 같이 이렇게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금리가 올라오고 있죠. 이틀 연속 올라왔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FOMC 여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연준 내에 의견이 자꾸 갈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10년물 국제금리는 상승이 불가피했고요. 달러 역시 박스 상단을 테스트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윗골이 조금 달면서 99.5에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자, 금값은 뭔가 바닥을 잡고 가는 것 같죠? 어쨌든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뭐 금값이 같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국제유가가 여전히 저유가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중 협상이 결국에는 되긴 했는데 이게 약간 미지근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아요. 맞습니다. 미중 간의 협상이 뭐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12점이래요. 왜 12점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 2PM 노래 따라한 거예요? 뭐 11점도 아니고 10점 만점에 보통 막 되게 좋았다라고 하면 뭐 100점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12점. 12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2점은. 그냥 아무거나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 본인이 22가 더 좋아하는 숫자인가? 그럴 수도 예, 있고요.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좋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파트너스 앤 프렌즈. 좋은 수사들이 계속 있었고. 근데 뭐 제 표현이 왜 수사로 나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뭐 둘이 막 그렇게 좋아할 만한 뭐 그런 얘기는 딱히. 아니 근데 저 사진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맞아요. AI 아니, 아닙니다. 예. 시진핑 주석님 표정 관리 저렇게밖에 못하세요? 아니 뭐 이제 또 나이도 있으시고 두 분 다. 아 예. 진짜 너무 표정에서 다 드러나시는 분이시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일단 히토류 1년 계약 체결했다. 네. 히토류 때문에 여기 시작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은 미국이 시간을 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펜타닐 관련 관세를 20% 주고 있었는데 1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세를 47%로 낮췄다는 건 11월 1일에 발효될 뻔했던 100%의 추가 관세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성사될지는 미국을. 너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친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 정도로 친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중국에서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자회사를 미국 기업 목록에 올리는 조치를 연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MP 머티리얼즈였는데 어제 장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1%밖에 못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1년 뒤에는 또 히토류 갖고 서로 싸우겠구나, 으르렁 되겠구나,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들어오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바닥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아쉬웠던 거 두 가지를 꼽자면 일단 첫 번째는 틱톡입니다. 틱톡과 관련해서 뭔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 그러니까 블랙웰 칩이 과연 시진핑 주석에게 넘어갈까, 요게 허가가 나올까 했는데 결국 애초에 그 언급 자체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좀 아쉬워서 뭐 히토류와 관세라는 지금 당면한 과제는 해소를 했지만 뭔가 추가적으로 두 사람이 이 정도로 역사적으로 만나는 순간인데 뭔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은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다음 주에 최종 서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틱톡과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까지 틱톡 관련 내용들이 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웰 칩, 그거는 이제 제가 세부 사항을 보니까 그냥 중국이랑 엔비디아가 알아서 해라라는 쪽으로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엔비디아에게 자유권을 좀 준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어쩌면 그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 CEO가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그랬기 때문에 얘기가 좀 오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젠슨 황의 한방이 좀 궁금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이제 치맥 회동을 했고 이제 오늘 그 31일이죠. 이제 경주에 다시 내려가서 이제 CEO 서밋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최태원 회장이 없는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이라서 그 서밋, CEO 서밋을 주관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경주 거고요. 내려가 계셨군요. 네, 여기 이제 강남에서 엔비디아 행사가 있었고 거기 보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보는데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그 부스 차려놓고, 그러니까 그 젠슨 황 CEO가 그 대한민국이 엔비디아를 여기까지 키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PC방이 있었기 때문에 PC방에서 여러분들이 스타를 정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GeForce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 저는 완전 공감하거든요. 전 어릴 때 GeForce 쓸래, 뭐 AMD 쓸래, 막 그러면은 AMD 엄청 내려치면서 막 GeForce가 짱이지 막 이러면서 그 약간 어릴 때는 또 유행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GeForce 안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때는 그게 있었는데 그거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임요 아니래. 이윤열 대 홍진호의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한 전혀 레전드들입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전혀 몰라가지고 지금 공감을 못 하고 있어요. 홍진호와 이윤열이 네. 거기서 스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막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네. 뭐 그리고 또 약간 좀 감성 건드리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젠슨 황 CEO가 내가 96년도에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근데 막 나랑 협의를
합의를 하고 싶고 협력을 하고 싶고 막 그랬더니 옆에서 이재용 회장이 그거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 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건희 전 회장 때 어떤 협력을 했었는지 그런 얘기까지 쭉 막 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나올 것 같고 제가 어제 속보들을 보니까 네. 그 속보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미 얘기를 했대요. 젠스당 CEO가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막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내가 들고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힌트를 드릴게요 하면서 AI와 로보틱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뭔지는 이제 정부가 밝히든지 아니면 오늘 젠스당 CEO가 밝히든지 할 건데 그에 대해서 오늘 좀 긍정적인 얘기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깐부치킨에 갔던 새 깐부. 예, 참 재미난. 어제 이걸 또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잠깐 그렇죠. 보긴 했는데 참 다들 그 근처에 계셨던 분들은 재미난 추억이 됐을 것 같습니다. FOMC가 남긴 거 뭐가 있죠? 그러니까 FOMC 여진을 간밤에 증시 본장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대한 금리 인하 전망치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75%까지. 그래도 아직까지 우세하기는 합니다만 약간 좀 전망치가 좀 내려갔죠. 그런데다가 내년 1월에는 못한다, 동결한다. 3월에도 동결한다 쪽으로 가고 있고요. 내년에 한두 번 정도 할까 말까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막 달리던 경주마가 살짝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특히나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10월 금리 인하 이후에 2025년에는 더 이상 인하가 없다. 그러니까 12월에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권사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장이 지금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는 이제 파월 회장의 발언이 어쨌든 시장에 좀 여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걸 이번에 증명을 했다. 얘기를 해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고민을 할 만한 게 이제 데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꾸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셧다운이 어느덧 30일을 넘겼더라고요. 너무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제 슬슬 프리티 순이니까 조만간 이제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마쳤으니까 그쵸. 미국 들어가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 뭐 금리 내려라 뭐 SNS 쓰고 막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셧다운이 마무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까지 가도 이거 뭐 사상 최대 기록 넘어서는 걸 수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뉴스 막 나오면서 뭐 셧다운 여파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서 좀 다음 주쯤에는 마무리가 돼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도 다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시선도 있기는 한데 또 일부에서는 데이터 안 나와도 결국에 맞아요. 연준은 12월 금리 내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아직까지 12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12월까지는 뭐 증시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네네. 근데 시장 일각에서 뭐 저보다 어쨌든 노무라가 똑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무라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는 두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 뭐 간단히 보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서 그렇게 바빴는데 그 와중에 또 SNS를 썼더라고요. 우리도 핵무기 시험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핵 얘기를 많이 하네요, 최근에. 근데 이건 진짜 무기예요, 무기. 그 핵 추진 잠수함이랑 다른 얘기고 네. 이건 핵 무기라서 뭐야, 이건 또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싶었는데 보니까 러시아가 핵 추진 수중 드론이라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냥 잠수함 비슷한 거더라고요.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거를 실험을 성공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핵 추진을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핵 추진 연료뿐만이 아니라 핵무기를 뭐 탑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게 수요일에 나왔고 그거에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왜 최근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 전쟁을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시장에 좀 악재가 될까 싶어서 일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요즘 계속 은근슬쩍 나와서 뭐 중국이랑은 잘 해결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숙제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잘 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핵 이야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핵에 대한 개발이 아니고
핵으로 추진하는 잠수함 핵 연료로. 그렇죠. 예. 근데 어제 좀 일부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아, 그래요? 있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종목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에가 몇 %인가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캡처했을 때는 10% 정도거든요. 아마존 14% 오르고 있습니다. 와. 제가 이 앞에 했던 내용들은 네, 다 본장에서 필요 없다. 영향을 끼쳤던 것들이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플러스 메타가 급락하면서 시장이 안 좋아 그쵸.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오늘 한쪽에서 또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걸 또 어디다 넣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다들 현금 채굴 열심히 그렇죠, 그렇죠. 원화채굴 해서 주식 네. 투자하는 분들 많죠. 월급 들어오는 날은 맛있는 거 먹는 날이 아닙니다. 주식 사는 날.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 또 오늘 이렇게 빠져주길래 어. 어디를 살까 했는데 아마존이 벌써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면 그쵸. 내일 또 이제 시간이 안 맞거든요. 월급 들어오는 시간이랑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이렇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폐장 후에 이게 15% 올라가면은 $240가 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고점을 뛰어넘어 버리네요. 확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이건 확실히 뭔가 있어도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전에 우리가 아마존 네. 이제 아마존 제일 덜 올랐어. 뭐지? 왜 오르지? 네, 뭐 네. 이랬는데 바로 실적 시즌 그쵸. 보여주네요. 그게 보면은 어제도 제가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클라우드 성적이 주가를 좀 가르고 있다고. 아, AI 하는 기업들이 돈 많이 쓰지만 클라우드로 돈 벌어서 쓰면 되니까 그쵸.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좋아해 주거든요. AI로 효과를 내는구나. 근데 그걸 아마존이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최고의 AWS 성장세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자리가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밑에 거거든요. 아마존은 17, 막 12, 잘해야 19 나왔었는데 와, 2022년도 이후 최고의 성장률 20%를 찍었습니다. AWS로 이만큼 돈 벌면 얘기가 끝나요. 왜냐하면 아마존의 영업이익의 3분의 2, 70%가 AWS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제 물론 이거는 전체 크기도 중요하지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38% 39. 39%였잖아요. 39인가 40인가 그랬어요. 그 숫자가 더 높지 않아요? 그쵸. 근데 어. 크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크기가 네. 제 AWS가 훨씬 큰 거죠. 맞아요. 아. 이따만한 회사가 20% 성장하는 거랑 음. 이만한 회사가 40% 성장하는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존은 계속 10%대를 3년 내내 찍어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올라왔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성장은 더 이상 없다라고 본 거죠. 근데 거기서 20%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그럼 20%를 너가 뭘로 만들었어라고 물어보면 그거 우리 AI가 만든 거야. AI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AI는 또 버블이 아니구나 그쵸, 이렇게 그쵸. 가는 거죠. 어제 뭐 파월 의장이 이미 AI 버블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네. 거기서 아마존이 또 한 번 증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CEO 커멘터리만 간단하게 보시면요. AWS가 다시 엑셀을 밟기 시작했다. 강력한 수요, AI 수요와 인프라스트럭처 수요로 인해서 우리는 캐퍼시티 계속 생산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아마존은 그냥 끝납니다. 네. 결국에는 AWS AI 덕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플 이거 보시면 빨강색이 좀 많죠. 중국도 생각보다 별로 좋지 못했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판매량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근데 뭐 여기서 되게 그 CEO라든지 CFO라든지 뭐 되게 자신감 있게 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특히나 여기서 나왔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갔어요. 처음에 저 숫자 딱 나왔을 때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주가가. 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한 4% 정도 올라가고 있겠죠? 맞습니다. 네. 4%. 애플이 4% 올라가고 있는 네. 것 자체가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깬 아마존은 주가가 안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거라서 이해가 되는데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었던 애플이 또 급등하는 거는 뭔가 있었겠구나. 3분기는 아쉬웠지만 본인들의 피셜에 따르면 아이폰 17이 너무 좋아서 12월 분기 그러니까 4분기에는 팀쿡 CEO가 CNBC랑 인터뷰를 한 거죠. 여기서 네네. 전년 대비 10에서 12% 성장할 것 같다. 강력한 이 가이던스를 내니까 애플은 거기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3분기에는 아이폰 17이 생각보다 뭐 별론데 할 뻔했다가
4분기에는 달라질 겁니다. 4분기에 소비 시즌도 있고 이래저래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올 거고 네. 우리 아이폰 17 팔리는 거 보니까 이 할인 혜택을 좀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여기 자사의 지침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 아이폰 17은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요 두 종목이 시장을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 좋아하실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웨스턴 디지털. 그만 증명해도 될 것 같은데 또 10% 급등을 합니다. 이게 어제 주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시간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138달러, 152달러까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153달러네요. 웨스턴 디지털이 어떤 기업인지 이제 다 아시죠? 이 귀에 인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를 드려가지고 낸드 기업이고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 뭐 또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뭐 이제 반도체 주들이 오늘 또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그렇죠.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최근 같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 HBM4를 어디다 납품하고 누가 더 먼저 납품하고 사실 내러티브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저기까지 갈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이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샌디스크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증명을 하면서 보여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증명을 했기 때문인데 간밤에 웨스턴 디지털이 또 한번 증명을 하면서 이러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또 오늘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왔고요. 뭐 보시는 대로 다 그린라이트 찍었습니다. 근데 EPS가 예상치보다 전년 동기 대비 137%가 급증을 했네요. 진짜 도대체 AI가 세상에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 좋다던 뭐 아마존의 AWS 성장세까지 20%로 끌어올리고 생각도 못했던 메모리 반도체 이제 봄을 정말 빠르게 이건 뭐 봄도 아니죠 여름이죠 정말 뜨거운 여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 본장에서 흐름은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고 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이 흐름들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쉽지만 코인베이스와 스트래티지는 실적을 좋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간밤에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본장에서. 그걸 좀 회복하는 그림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적이 좋았는데 조금 덜 오르고 있는 확실히 지금은 뭐 코인, 금 이런 것보다 그냥 AI를 다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장에서 있었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메타가 왜 그렇게 빠졌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나마 좀 선방했고 메타만 10% 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 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AI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과연 이번에도 캐펙스를 높일 수 있을까? 네.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들 보시는 것처럼 캐펙스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이렇다는 건 AI에는 버블이 아니구나라는 명제를 이렇게 동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너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쓰면 네.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건데에 대한 질문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글은 그걸 증명했죠. 어제 실적으로. 그리고 아마존이 오늘 증명했죠. AI로 투자를 해서 돌렸더니 그만큼의 그 수익이 되더라. 네. AWS가 20%씩 성장하더라. 이런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메타는 앞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광고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다른 기업들은 클라우드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메타는 광고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 광고 들어오는 수익 성장세와 캐펙스 비용 성장세가 사실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캐펙스를 그냥 무자비하게 사실 늘릴 수도 높일 없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늘려서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AI가 버블이 아니니까 이들 입장에서 뺏기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건데 클라우드는 그걸로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쪽이 가는 거고 근데 메타는 그걸로 효과를 내고 있느냐? 우리 좀 애매한데 광고 성과가 그렇게 되니까
바로 그럼 너네 돈 너무 많이 써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예민하긴 해요. AI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꿈을 꾸고 긍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래도 돈 많이 써서 안 될 것 같은 기업들은 가차없이 이렇게 내려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 월가의 분석들인데 다 목표가를 일단 내렸습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근데 뭐 물론 애초에 목표가 자체가 많이 높았어요. 지금 $600대인데 막 $800대까지. 많이 높네요. 예, 근데 왜냐면 어제 $600까지 내려온 게 급락해서 내려온 거긴 하거든요. 원래 $750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800 이상을 부르다가 거기서 월가에서도 이 상황을 보니까 뭐 모멘텀은 알겠어. 어떻게 꿈을 만들어가는지는 알겠는데 수익 가시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불투명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광고로 인해서 AI 효과를 낼 수 있어? 그거 애매한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메타에 대해서 혹시 이게 기회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은 하거든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메타는 언젠가 올라온다 마인드인데 시계를 좀 길게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탄탄한 실적이 투자 증가로 빛을 잃었고 뭐 2027년까지 밸류 평가가 어렵다는 걸로 인해서 목표가를 아예 철회해 버렸거든요. 오펜하이머는 투자 의견까지 하향을 해 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그 돈 버는 게 확실해야 이 PER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그게 애매하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라서 지금 만약에 뭐 이런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떨어지는 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오른다. 그래도 저도 메타도 빅테크니까 분명히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시간은 조금 길게 두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AI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빨리 내는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메타는 그 돈을 벌고 있는 거 사실 그동안 증명을 해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얼마나 효용성을 높이게 될지도 그 다음 분기에서 실적에서 보여주면 그래야죠.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 됐지.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번 분기의 메타의 상황은 너네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광고로 이렇게 돈을 벌어? 잘한다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분기에는 우리 그래서 투자 올릴게 그랬더니 그럼 광고도 많이 벌었겠네. 뭐야 이거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이거 속도가 이게 안 맞잖아. 연기를 이거예요. 하셨네. 네. 약간 그렇게 설명드려야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너네 별로 아니었는데 뭐야 AWS 이만큼씩 버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투자하실 때는 그거를 판단하시면 이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성장을 어쨌든 증명했잖아요. 40% 가까운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을, 애저 서비스의 성장을 보여줬으니까.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주가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보시면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시 그냥 난 계속 살 거다. 모건 스탠리에서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투자 확대돼서 요거 때문에 비용이 좀 나갔는데 견고한 예약 실적 있고 클라우드 성장 캐펙스 상향 긍정적이라서 JP 모건은 심지어 목표가를 상향하기까지 했고요. 그 알파벳은 사실 볼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만 읽어드리려고 AI 대장이 맞다는 거를 다들 인정을 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무려 $330까지 올려놨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네. 그 이유들이 밑에 나옵니다. UBS, 검색, 그리고 유튜브, 클라우드 여기서 우위를 다 확보하고 있다. 아니 우리 생각 안 나요? 우리 챗GPT 나오고 이제 제미나이 나왔을 때 2년 전인가 3년 뭐 전인가 틀리고 막 이런 날 맞아요. 주가 막 9% 급락 나오고 네. 제미나이 너네 뭐 하는 거냐. 그때 샀으면 뭐 집 샀겠죠 알파벳으로. 그래서 이제 우위를 확보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약간 보여주네요. 맞아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제가 그 TPU 파는 거 보고 와 진짜 다르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LLM 소프트웨어 있죠. AI 소프트웨어. 네. TPU 하드웨어잖아요. 반도체도 팔죠. 심지어 그걸 활용해서 웨이모 자율주행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양자까지 하죠. 근데 심지어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2027년 실적을 땡겨와도 24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24배다라는 네.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라일릴리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죠. 그렇습니다. 요 다른 기업들 오늘 실적이 꽤 많아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 딱 보시면은
마운자로 109%, 젯바운드 185% 급증했습니다. 다들 비만 치료제 많이 맞나 봐요. 예, 그래서 주가가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럼 반대로 노보노디스크도 올랐을까? 아닙니다. 아쉽지만 노보노디스크는 빠졌어요. 근데 그 배경이 여기는 뭐 그 뭐죠? 위고비 못 팔아서 그게 아니라 메세라라는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화이자가 원래 인수한다 오, 그랬는데 맞아요. 노보노디스크가 그거 받고 하나 더 네. 점점 올리고 있어요. 근데 메세라가 사실 이번에 임상을 실패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화이자가 약간 우리도 비반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울며겨자 먹기로 인수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노보노디스크가 굳이 이걸 또 가져가려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릴리한테 많이 쫓기나?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메세라만 지금 놓았어요. 맞아요. 메세라만 진짜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화이자한테 그래서 너네 더 얼마 줄 건데 하면서 화이자를 맞아요. 좀 압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비마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인사이트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머크 요즘 또 알테오젠 계속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키트루다 빨간불이긴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었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키트루다가 압도적으로 지금 머크의 실적에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로 알테오젠의 어떤 강력함을 또 증명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치폴레가 급락을 했는데요. 젊은 고객들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치폴레가 젊은 층들한테 어필이 안 되나 싶었는데 그냥 그 K자 그거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돈 많은데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등록금 같은 거 부담감도 커지고. 치폴라가 좀 비싸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걸 못 먹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지금 경기의 어떤 바로미터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젊은 고객들이 줄었구나. 그 정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시장에 돈이 많다고 하는데 그 돈은 싹 다 그냥 AI로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시간을 급등하는데요. 10분의 1 액면 분할 드디어 한다고 합니다. 오. $1,000가 넘어가는데 10분의 1로 자른대요. $100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라도 해야죠, 지금. 필요합니다, 넷플릭스. 네. 그리고 오라클 장중에 급락했는데요. 그래도 오픈 AI가 또 하나의 미시간 데이터 센터를 같이 하기로 했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40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네. 내일은 오늘 밤에는 딱히 뭐 없어요. 에브비, 쉐브론, 엑슨모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폭풍 같았던 한 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AI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도 팔란티어, 힘세너스, 그리고 템퍼스 AI, 뭐 이런 기업들, 핀터레스트, 엠러빈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스냅 네.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도 AI와 함께 열심히 뉴욕 증시 파도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만 가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못하신 분인지 아니면은 너무 무서워서 이러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겁을 내시는 건지 어쨌든 계속 AI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뉴욕 증시의 흐름 짚어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윌슨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윌슨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매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 자, 오늘 3프로아til에서는요, 일단 여러분들 두 가지 모두 머리와 관련된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폴로 모자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개 가격이 아니고요. 여러분 두 개 가격입니다. 59,000원. 1+1 59,000원. 컬러는 블랙, 네이비,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있는데 저는 블랙 컬러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한번 제가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폴로 모자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아저씨 같긴 한데 왜 앞머리를 이렇게 올려야겠다. 폴로 모자는 뭐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템으로 사실 그리고 이게 유행이 돌고 돌아서 폴로 모자를 제가 진짜 많이 모았던 게 대학생 때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우리 MZ분들 사이에서 폴로 모자 굉장히 인기고 폴로는 사실 연령대 상관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리고 커플룩으로도 굉장히 좋아서 1+1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컬러 있고요. 저는 이제 블랙 컬러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여기 또 폴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베이지가 이쁘라고 하는데 얘 베이지도 예뻐요. 베이지 컬러도 있고 저희가 화이트 컬러, 그레이 컬러, 네이비 컬러, 블랙 컬러 5가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잘 조합하셔서 2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를 쓰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가리지 않고 나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풍성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탈모 앰플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도 역시나 하나 드리는 게 아니고 1+1 세트로 가지고 왔는데요. 카이스트 탈모 앰플 7만 원대로 탈모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두피에 영향을 주고 또 탈모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들의 10년 기술로 만든 탈모 앰플로 피부에 무자극 특허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머리숱 걱정 대신 여러분들 자신감을 두피에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피도 여러분 관리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요새 괄사로도 두피 마사지 해주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 머리숱이 뭐 많아 보인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숱은 괜찮은데 머리카락이 좀 모근이 얇은 편이라서 그게 되게 신경 쓰이는데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뭐다?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사실 가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자외선에도 두피나 또 이제 목은 있는 데가 좀 손상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폴로 모자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는 사실 추울 때 써도 이제 보온 효과도 있으니까 요거 진짜 이 가격 어디에도 없어요. 득템하시는 2가지 제품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또 글로벌 시향맨 박명성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